서울고등검찰청 2023년 5월 3일 수신 서울고등법원장 발신 서울고등검찰청 3조 제3형사부 검사 유경국 제목 검찰의견서 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서 제출 관련 기원 2014호 3027 피고인 한성천 등 3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다음 1개요. 피고인 김진건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2014년 2월 4일자 방배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서 이하 이 사건 송치의견서라 합니다.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은 재판부께서 문서 제출을 명하신다면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전적으로 협조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다만 재판부의 문서 제출 명령 발령에 앞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시어 이 사건 송치의견서의 제출 명령은 지양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 요지 및 이에 대한 검토 주장 요지 피고인 김진건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하였던 사법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이 사건을 기소하여 공소권을 남용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소의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피고인 김진건의 송치의견서 제출 주장의 전제가 되는 공소권 남용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공소권 남용 법리에 대한 검토. 우선 공소권의 남용이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7년 12월 13일자 선고 2017도 16223 판결 등. 그러나 검사는 이 사건 당시 적용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 관리를 지휘할 수 있었고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도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토대로 그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 혐의 유무를 규명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부여된 단독관청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석 첨언하자면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을 특정 범죄 유형으로 제한하고 사법경찰관과의 관계를 대등한 협력 관계로 규정하는 것일 뿐 검사의 수사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검찰제도, 형사소송법상 국가소추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그리고 검사의 객관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에 의한 공소권이 남용될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하는 한편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를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떠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소추 재량권이 현저히 일탈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2017도 16223 판결 등. 이 사건에 있어 공소권의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 한성천 및 피의자 김진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기반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결과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히려 피고인 한성천과 피고인 김진건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성관이 관계자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담당 검사실에 출석하여 검사에게 검사 선서를 낭독할 것을 강요하는 등 국민의 권리를 빙자하여 국민이 법질서 수호를 위해 국가기관에 여기 위에가 약간 잘린 채로 복사돼서 생략하겠습니다.
김용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재반 사항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피고인들의 구속적 부심 신청 또한 기각되었으며 원심법원도 피고인 김진건이 제기한 검사가 편파 수사로 부정선거범법자를 피해자로 조작하는 등 부당 위법한 공소제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고 원심 판결 제25조 쌍괄호 피고인 김진건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는 바 피고인 김진건의 주장과 같이 검사에 의한 공소권 남용이 있었다면 오히려 수사 및 원심 단계에서 법원에 의해 진작에 시정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구속적 부심 및 본안을 각각 담당한 3개의 재판부가 일치하여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신병의 구속을 유지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공소제기에 있어 공소권의 남용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음을 오히려 반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소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인 김진건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100번 선회하더라도 피고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뿐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소추자양의 현저한 일탈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3. 송치의견서 제출 요구의 필요성 유무 및 부당성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진건의 주장과 같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하였던 사법경찰관의 송치의 의견서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여 고려의 필요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내부에서 의견 교환을 위한 문서에 불과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어 제출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송치의견서의 제출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상 송치의견서 제출 필요성 유무 및 제출 요구의 부당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검찰 측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송치의견서의 증거가치 송치의견서는 형사소송법 및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할 때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결과를 정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처분 권한은 검사에게 전속되어 있었으므로 송치의견서는 일종의 중간 수사 결과를 정리한 서면에 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일응 참고하여 검찰 단계에서의 보안 수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하였습니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데 이 사건과 같이 경찰의 무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사건 송치의견서 또한 초동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일응 의견을 담은 서류에 불과하고 사법경찰관의 의견이 검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상 아까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 제3189호 2021년 1월 1일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계속해서 사건 송치의견서가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송치의견서 제출 근거 부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 중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이것은 쌍가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 제1항 검찰은 이 사건 송치의견서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에 해당하였다면 얼마든지 이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송치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의 중간 수사 결과 및 그에 따른 의견을 정리한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에 불과하여 이 법조 소정의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고소인들 및 피고인들의 진술이 담긴 서류들은 1심 단계에서 검사에 의해 빠짐없이 증거 신청되어 원심법원에서 충실히 심리되었고 재판부께서도 언제든지 증거 조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이나 구형에 기속되어 유죄 여부를 판단하거나 양형을 정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검사 또한 사법경찰관의 의견서에 기록되지 않는 바 이 사건 송치의견서는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송치의견서 제출 시 문제점 1. 수사기관의 의견 교환 과정 노출 잘린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에 해당하고 쌍가로 대법원 1999 12월 7일자 선고 98도 3329 판결 이를 담당하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활동은 사법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쌍가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이 행정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으로 호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송치의견서는 사건 송치 과정에서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결과, 중간 수사 결과 및 그에 대한 경찰의 의견을 정리한 서면으로 수사기관 간 의견 교환의 매개체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송치의견서와 기록을 검토한 다음 보안 수사가 필요할 경우 이를 지휘함으로써 사법경찰관과의 의견 교환을 진행하였고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보안 수사 요구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고 쌍가로 헌법 제27조 제3항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쌍가로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판결에 도달하는 의견 교환 과정인 합의는 법률에 의해 엄격히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쌍가로 법원조직법 제65조 일명 인카메라 원칙 이는 판결에 도달하는 과정인 합의를 보호함으로써 판결에 대한 외부 영향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사는 증인 및 증거 보호를 위하여 밀행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절차인데 수사기관 간 의견 교환 과정인 의견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마치 법원의 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과정 및 수사기관 간의 의견 교환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자칫 수사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어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 피고인들에 의한 남용 가능성 재판부께서도 인지하시다시피 피고인들은 반복적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성 및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왔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사법부 및 검찰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이 사건 송치의견서가 제출되어 피고인들의 손에 넘어갈 경우 이를 빌미로 수사기관에 대한 비난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바 이러한 사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결론 이 사건 송치의견서는 피고인 김진건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이를 제출할 근거도 없고 더 나아가 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더 많은 상황이므로 송치의견서는 제출되지 않음이 오히려 상당합니다. 결론 피고인 김진건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도 충분히 심리된 결과 원심 법원에 의해 배척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진건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인 이 사건 송치의견서를 확보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송치의견서는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하등 관계없는 서류에 해당하여 제출될 필요성도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송치의견서가 제출될 경우 수사기관 간의 의사소통 공개 위험성으로 인해 수사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성향상 남용의 위험성을 초래할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이 사건 송치의견서의 제출을 명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